안녕하세요. 오늘은 9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와 정치생활. 자, 먼저 168쪽 생각 열기 보실까요? 학급의 청소당번을 누가 할지 지금 학생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활동은 정치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학급 회의는 정치일까요?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정치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정치는 우리 보통 정치하면 누가 생각나요?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죠. 예,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치인에 한정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로 쓰인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정치인들이 국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정치라고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 이야기하는 모든 소통의 과정을 전부 정치라고 해요. 어때요? 정치인이라고 아까 한정되었던 것에서 훨씬 범위가 넓어졌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학급회의는 정치일까요? 아닐까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 정치에 해당이 되고 어떤 의미의 정치가 됩니까? 예,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족회의나 아파트 대표자 회의도 전부 정치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요? 정치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전부 정치라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의견도 조정하고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치의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치잖아요.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의지는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눠지면서 그들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게 이제 정치의 가장 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뭐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공청회도 열 수 있어요. 공청회라는 건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 먼저 보실게요. 체육대회 때 입을 학급 단체복을 정하여 보자. 꽃무늬 예쁘다.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돈 아까워. 그냥 하지 말자. 단체복을 입고 응원하면 협동심도 생기고 좋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발씩 양보하는 게 어떨까? 그럼 저렴하고 무난한 줄무늬 옷은 어때? 좋아. 아무래도 단체복을 입고 응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겠지. 체육대회가 기대돼. 자,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체육대회 때 단체복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의견을 서로 조정하고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 정치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정치죠. 그래서 정치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일단 국가는요, 정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정치 권력이 뭘까요? 정치 권력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힘,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힘을 정치 권리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뭔가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게 전부 정치 권력입니다. 그럼 이 정치 권력은 누가 줘요? 바로 우리가 시민이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 권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야만
정치 권력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정치 권력을 누가 행사합니까? 국가가 행사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의사도 꼭 반영해야 된다.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 사용하는 곳이죠. 세금을 적합하게 사용하여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 누가요?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전부 정치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에게 이러한 정치 권력을 인정해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정치 권력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끝나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국가가 정치 권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감시해야 돼. 견제해야 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이 개인이나 또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이익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게 정치 생활에서 시민의 역할입니다. 시민은 이렇게 정치에 늘 관심을 갖고 국가 권력 행사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불법적인 권력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큰 피해로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볼게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하였을 때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하였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때 나를 위하여 소리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독일은 나치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나치당은 전체주의 정당인데요. 말 그대로 전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거죠. 때로는 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 시민이 무관심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일들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치 생활에서 시민의 역할은 뭐다? 국가 권력이 정당하게 또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하고 견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71쪽 탐구 볼까요? 바람직한 국가와 시민의 모습은 어떨까? 자료 1에 보면 덴마크 총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평범한 서민이 살았던 아파트에서 47년간 검소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다양한 시민의 그런 필요와 의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자료 1을 보시면요. 이렇게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이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때요? 우리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또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정치 권력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시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퀴즈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 어딜까요?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있다죠.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은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예요. 정치인들에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다. 국가는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의 뜻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활동만을 의미한다. 어땠어요? 아까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전부 정치라고 했기 때문에 X.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정치의 기능이었죠. 시민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었죠? 정치 생활에서 시민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단원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